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강신경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케이스를 보여드렸죠. 이런 치아를 가진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 치과에서는 일단 마취를 하고 이제 발치를 환자분이 동의하시면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마취를 일반적인 마취를 시행합니다. 블록 마취를 시행했을 때 환자분은 신경의 느낌이 있고 아픈 것 같다라는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뭔가 신경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한 치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아를 이제 또 추가적인 마취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잠재우고 있죠. 잠재우면 이 치아를 빼게 되는데 많은 통증은 줄어들지만 환자분은 그 뗄 때 이 치아가 빠져나갈 때 조금 뭔가 당연히 혈관이나 신경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얽혀 있다가 그게 떨어지겠죠. 그죠? 조직과 함께 떨어질 때 치아가 빠질 때 그래도 이렇게 찡하게 아픈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 나쁜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스트레스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염증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생긴 정신적인 과립구의 젖산 공급, 정신적인 에너지원의 공급을 위해서 생긴 필요에 의해서 생긴 염증일 경우에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염증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과립구의 과다증이 나타나 있고, 과립구의 과다증이 이 염증을 기반으로 해서 몸 전체의 혈관계에 과립구의 토탈 과립구의 개수가 좀 과다한 경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치아는 이렇게 염증 조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뼈가 있는데 뼈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지금 뼈가 상당히 많이 소실된 상태죠. 이 정도 지금 여기서 이만큼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3차원적으로 또 보기 때문에 좀 더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아 염증이라는 거는 꼭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염증은 뭐 계속 액티브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근원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염증이 이제 조금 있을 때는 치아도 막 약해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제 염증이 커지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뼈가 치아랑 분리되면서 이 치아가 어떤 이제 격리되는 거죠. 격리, 아이솔레이션.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만성 염증화 될 때 이제 우리 면역력도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염증이라는 거는 과립구에 의해서 어떤 파괴 작용이라고 본다면 파괴, 그죠? 그렇지만 임파구에 의해서는 회복이 될 수가 있다. 회복이라는 것은 매크로페이지라든지 마크로페이지라든지 이런 임파구 세포들이 나타나면서 이쪽에 이제 고름이 만들어지고 이제 일반적인 종기와 같은 염증에서는 중간에 이제 고름이 만들어지고 피부나 점막 같은 데서는 여기가 이제 격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름이 배출되려고 하면서 이제 염증이 주변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는 작용으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듯이 이런 상황으로 이쪽은 이제 평범한 잇몸 조직으로서 치유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쪽은 이제 격리되면서
이쪽 부분에서 염증성이 이제 감소될 수가 있는 염증성이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의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위에서 어떤 다른 부위에서 염증 생성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염증이 꼭 만성 염증이 아니더라도 2박 3일 있다가 낫는 염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런 비슷한 작용이 다 일어날 수가 있고 가리구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리구 증가해서 가리구를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 몸은 발산을 하게 되죠. 에너지를 발산하고 한 2, 3일 뒤에는 다시 이제 피곤하고 피로가 몰려오면서 이제 회복기로 접어드는 그래서 좀 깊은 잠을 자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이솔레이션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짐이죠. 이런 조직 자체가 이제는 보름과 같이 배출되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짐인데 이런 치아를 발치했을 때는 가리구는 정상으로 돌아가 있고요. 이런 회복기를 거친 이후에는 가리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 몸이 사람이 뭐 정상적으로 생존하려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염증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는 자가 치유력이 있으니까 가리구 정상이 되고 이를 발치했을 때는 불편하던 게 이제 시원하게 되죠. 이런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그 강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시뮬레이션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약간은 이제 맥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강연식으로 즉흥성을 갖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요. 완벽한 콘티를 짤 수는 없고 조금 얘기가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동영상을 다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은 이런 치아를 빼고 나서 이제 전신의 어떤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신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빼고 나서 아프고 뺄 때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들고 이럴 때 환자분들은 이를 괜히 뺐다. 안 빼야 될 일을 뺐다라고 생각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필요에 의한 몸에 스트레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한 환자 자체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나쁜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어떤 것이 필요하면 그걸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하고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를 최대한 빼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리 환자분들 치과에서 만나보면 이를 많이 흔들려도 안 빼고 끝까지 이렇게 아주 우둔할 정도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나중에 이제 뼈가 너무 나빠져 버려가지고 회복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처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부분에서의 어떤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 절제라든지 아니면은 명상 같은 이런 방법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한비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원리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스트레스성 염증을 많이 보고 있고 만약 치과의사분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환자를 보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제가 세 가지 열쇠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열쇠가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제 몸을 치료하기 전에 저희 애들 고열 독감을 치료하는 게 2006년경에 있었고 제 몸의 만성염증을 또 다루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치과 환자를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강한 추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논문을 찾은 거죠. 책도 쓰고 자료를 찾고 책을 쓰고 책 쓴 다음에 논문을 찾았더니 결국에는 그
의학적으로 논문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하고 일치하고 맞아떨어지더라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열매가 맺힐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우리한테 많은 이득이 진실에 근접하고 있다면 많은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환자분들이. 그게 뭐 학기 중에는 또 저 지난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죠. 학기 중에는 아프다가 이제 안 아프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제 방학 때는 안 아프다. 치아가 보면은 뭐 잇몸이나 이런 것에 뭐 염증을 나타낸다거나 이게 특별한 변화가 없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방학 때 와서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학기 중에는 아팠다. 너무 아팠다. 너무 심하게 아팠다. 무엇들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학 때는 안 아프고 학기 중에는 아프니까 스트레스성으로 작은 염증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였던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 환자분은 잘 이해하십니다.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공부에 어떤 스트레스라는 게 참 굉장한 거구나, 이런 통증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상 없는데 왜 아프니? 이런 개념으로 과거에는 제가 봤더라면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이 없어도 아플 수가 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열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일반적인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 이런 강의를 보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다른 새로운 게 또 보이실 거고, 이제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케이스, 그런 상황들이 그 환자들이 쌓이게 되겠죠. 점점. 저는 많은 자료들을 쌓고 있고, 물론 그 자료 자체를 찍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만은,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고 그런 환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 별거 아닌 거라고 이상 없다고 넘겼던 그런 내용들이 엄청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서 염증이 생기든 만성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를 이제 악수 잘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그 조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신경 같은 게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많이 아프다는 거는 신경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혈관도 물론 풍부합니다.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이런 조직을 육아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육아조직이 물론 이제 아이솔레이션, 이제 고립이라고 하는지 아이솔레이션이 되기 전까지는 종기를 가정한다면 종기가 이렇게 이제 고름이 약간 잡히면서 어느 정도 그게 되기 전에는 그 일부분에 고립되면서 이제 치유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작용이 이제 면역력 흉상과 면역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낫는 이런 과정, 활력이 증가했다가 쉬게 되는, 우리의 생활 리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생활 리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립되기 전까지 이 아이솔레이션, 육아조직은 계속 이게 신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통증이 오고 다시 조직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특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발치를 통해서 아까 전에 케이스 보여드렸던 이 케이스와 같이 발치를 했을 때 온몸이 아프고 어실어실 아프면 두통도 오고 누워서 뭔가 몸에 진짜 큰일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에 있던 염증이 밖으로 온몸에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염증이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염증이 돌아다닌다. 지금 염증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은 지금 아부 도우르 교수도 얘기를 했고 이 책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몸은 온 혈관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과립구입니다. 과립구는 혈관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구가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다가 다른 쪽으로 다시 가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염증을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수긍 못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염증 조직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릴까봐.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염증 조직은 소파술이라든지 외과적 제거술, 외과적인 처치를 통해서 그 조직을 치유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염증이 낫는다. 무슨 소리냐. 낫는데 뭘 돌아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염증은 돌아다닙니다. 큰 염증이 나올 때 작은 염증이 여러 개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관찰될 수 있고,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 같은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수긍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 염증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염증 조직을 제거할 때 염증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과립구, 과다한 과립구가 새로운 곳에서 그 과립구가 정상적으로 감소될 수 없다면, 왜 감소될 수 없겠습니까? 가령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가립구를 자극하는 원인이 있겠죠. 세균이 많다든지 가립구를 증가시킨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고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열이 나타나고, 전신적 무력감, 이렇게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면은 이런 전신적 무력감, 전신 무력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과다한 가립구가 염증 외과수 소파술을 하고 나서 제거했을 때 감소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다한 가립구가 감소되는 것이 낫는다라는 거죠. 낫는다. 왜 그렇습니까? 시소라 그랬죠. 가립구가 많을 때는 임파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게 뭐 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 논문에서 관찰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파가 증가하려면, 회복에 관계된 임파가 늘어나려면 가립구는 줄어들어야 된다. 쉬지 못하는, 이거는 가립구는 계속 뭔가 활력을 일으키고 활동을 자꾸 지속시키고, 물론 염증 조직을 안고 있다면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지죠. 진폭이 심해지기 때문에 많이 먹고 막 엄청나게 활력을 쓰다가도 막 갑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푹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서, 조직을 안고 있다는 자체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조직이 있는 거는. 조직이, 조그마한 염증 조직이 생겼다가 정상적인 면역력이 작용할 때는 면역력의 반등으로 인해서 한 2박 3일 2박 3일 있으면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다시 회복되고 피로가 몰려오면서 쉬고 너무 피로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몸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정말 쉬어야 되는데도 옆에서 폭탄이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긴장해야 되겠죠. 긴장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쉬려고 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다한 가립구가 생겨나는 거고, 이 가립구가 증가되었을 때 임파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립구의 감소 메커니즘에 의해서 몇 가지 소파술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치유로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과다한 가립구가 이렇게 감소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전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발산을 하거나, 염증은 커진다고 그랬죠. 염증은 이렇게 확대되는 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염증이 더 커지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염증이 더 커지면 또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면 한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념이고요. 좀 정리를 잘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이런 보는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감신경계라는 거는 저번에 fight and flight라고 설명드렸죠.
fight and flight, 싸움, 도주입니다. 싸움과 도망. 싸움, 도주. 싸움이라는 거는 뭔가 격렬한 어떤 경쟁 또는 대립. 도주라는 거는 골격근이라고 그러는데 몸의 근육을 활용을 해서 뛰는 거죠. 골격근에서 뛰어가는 거죠. 뭐 동물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이제 뭔가 이런 싸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자기만의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교감신경과 연결될 수 있는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감신경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싸움하고 도주할 때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증명하라고 한다면은 뭐 할 수 없지만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싸움하고 도주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반대로 이제 부교감이라는 거는 rest and digest입니다. 쉬는 것, digest, 소화하는 것, 음식을 먹는 걸 포함하죠. 뭐 달려가다가 도주하다가 쉴 때 땀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땀 나는 거는 부교감신경의 반응입니다. 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소화하면서 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죠. 물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에너지 저장하는 것, 여기까지 잘 연결을 공식적으로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쓰고 부교감의 휴식, 교감은 어떤 일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휴식과 잠을, 부교감이라는 건 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자는 것,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처럼, 또 2박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저장은 이런 부교감 신경과 가깝고, 에너지 사용은 교감 신경과 가깝다는 게 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런 관념을 좀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용하려면 뭔가 저장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된 게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조화 속에서, 이 둘 간의 어떤 조화 속에서 항상성이라고 해서 항상 그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몸의 정상, 항상 몸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쉬었다가 일하고 다시 먹고 일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제 책 94페이지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염증과 관련이 많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싸움 도주 이제 이 반응에서 이제 교감신경은 신경계죠. 신경계라는 거죠. 신경계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맞춰서 싸움과 도주할 때 맞게끔 딱 세팅이 하나 돼 있고, 다른 하나는 쉬는 것과 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척수입니다. 척수라는 거는 이제 척수는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이제 척추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가 척추뼈라고 그러는데, 척추뼈 안에는 척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대뇌가 이렇게 머리가 대뇌가 있다면 대뇌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콩나물처럼 우리 몸에는 뇌가 있고, 척수가 들어있고, 안에 이제 여기 이제 대뇌는 이제 이게
스컬에 쌓여져 있고 여기는 척추뼈가 되어 있겠죠. 뼈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중심신경 다발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는 머리를 중추신경계, 여기는 이제 말단으로 이렇게 우리 뭐 피부라든지 장기 이런 쪽으로 쭉쭉 뻗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경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이 이 말단으로 이 각 지역으로 가면서 두 가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는 싸움 앤 도주, 하나는 휴식과 소화, 음식 소화 이런 쪽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척수에서 이게 신경은 지배되고 출발하고 있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율적이라는 거는 제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스스로 통제를 하려고 이제 뭐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화를 멈추는 거 하고 뭐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뭐 심장을 뛰게 하고 막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쭉 되는 거죠.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 두 가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각 장기와 피부와 같은 이 말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자율신경계 두 가지가 있고 이 라인이 있다. 그리고 싸움엔 도주가 있다면 신호극과 소화를 한다면은 이 부교감 신경계는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이제 골격과 뛰어 뭐 이런 거죠. 싸우고 뭐 경쟁하고 뭔가 생각하고 스트레스, 도주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연화작용, 음식을 삼키는 작용을 할 때도 작용 관련이 있고 분비는 땀 분비도 있죠. 땀 분비도 있고 눈물, 뭐 땀이나 눈물 같은 거. 연화는 삼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키는 거, 음식을 삼킬 때 삼킬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때는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교감신경이 강할 때는 음식을 못 넘겨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밥을 먹을 때는 마음 편하게 다 공부하는 거 다 놔두고 생각하는 거 다 놔두고 편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소화가 잘 되고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면 꿀떡꿀떡 맛있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화작용, 분비작용, 뭐 소변을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작용도 마찬가지인데 소변이 들어가는구나. 배출하고 이제 대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배출할 때 부교감이 작용하면서 배출이 일어나는 거죠. 소변도 부교. 소변하고 배출 이렇게 대변 이런 거 나올 때는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쉬고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제 잠하고 관계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일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낮. 이거는 밤하고 관계가 있고요. 음식을 이제 살이 찌니까 저장을 하니까 이제 비만하고 관계가 많고요. 이거는 마르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감신경이 발달하다 보니 자꾸 말라가지고 문제인데요. 교감을 많이 쓰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이제 교감신경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감신경계는 이제 계통이라는 뜻이고 이제 일치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다 되게끔 쫙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척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를 가는 걸 딱 가고 또 이제 부교감도 똑같은 데를 또 가고 있는 겁니다. 계통이라는 거지. 계통. 시스템. 영어로는 시스템. 교감신경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화 억제. 교감신경 이거 작용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억제돼야 되겠죠. 부교감 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심박이 이제 대표적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심박의 증가. 심장이 많이 빨리 뛰어야 되겠죠. 심장이 천천히 뛸 겁니다. 안정 쉬고 있을 때니까요. 그다음에 혈관의 수축. 혈관의 수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막 뛰어야 되니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대체로 이제 말초 쪽으로
말초라는 거는 이제 피부나 이렇게 저 변두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초 쪽으로 가는 거는 혈관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는 혈관이 적게 가게 하고 우리 근육이라든지 필요한 쪽으로 피를 몰아야 되겠죠. 에너지가 많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몰아서 하도록 이렇게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뭐 뇌 쪽을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말초 바깥에 이제 아주 작게 이제 중추에는 모여 있고 말초는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또 일어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두 가지가 교감, 부교감이 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신경하고 대뇌의 의지랑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또 그리고 이것이 전에 이제 과립구도 설명드렸지만 그때 이제 과립구가 어떻게 우리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과립구가 교감신경 때 증가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열쇠에서 아마 설명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뇌 의지와 교감이 결국에는 교감신경계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의학계에 통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제 더 확장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신을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요. 네, 부신이라고 해서 신장 옆에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를 통해서 교감신경이 가서 다시 온몸에 연결되고 대뇌 의지가 우리가 쉴 때는 몸이 막 쉬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몸이죠. 이건 몸이라면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도주를 하려면 뭔가 대뇌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대뇌 의지에 의해서 교감신경계 연결되고 몸과 대뇌의 어떤 두 가지 반대되는 어떤 양극단 우리 몸에서의 어떤 그것이 조화가 되면서 몸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그죠? 2박 3일에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박 3일에 염증은 2박 3일이다. 염증도 교감신경의 작용이죠. 그건 또 다음에 또 설명이 또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지금 남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